여러분 안녕하세요. 슬라마 빠기. 이번 시간에 학습할 주제는 소개하기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인도네시아어의 인칭 대명사를 학습한 후 간단한 자기소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칭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는 저, 당신, 나, 너, 그, 그녀, 우리, 그들과 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구분이 되며 인칭별로 각각 단수와 복수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인칭 대명사별로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표현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단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 해당되는 1인칭 단수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 즉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는 한국어로 저 또는 나에 해당되는 사야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회의석상에서는 사야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자리, 손 윗사람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역시 사야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야는 나를 낮추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악구는 친근한 사이, 동년배나 손 아랫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친한 지인과 대화할 때는 악구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을 나타내는 2인칭 단수 표현입니다. 1인칭 단수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리나 공식적인 자리, 즉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는 한국어로 당신에 해당하는 안다를 사용합니다. 또한 처음 만나는 자리, 손 윗사람이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 역시 안다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안다는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안다는 상대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첫 글자는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까무는 친근한 사이, 동년배나 손 아랫사람과 대화할 때 사용하며 한국어로 너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편안한 사람, 편안한 자리에서는 악구, 까무를 사용하며 그 반대되는 뭔가 공식적이거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사야와 안다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대화 자리에 없는 제3자를 나타내는 3인칭 단수 표현입니다. 그녀로 해석이 되며 니아라고 읽습니다. 인도네시아어에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한 단어인 니아로 통칭해서 사용합니다. 디아는 줄여서 이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수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 해당되는 1인칭 복수 끼따와 까미입니다. 까미는 대화하는 상대방을 제외한 우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반면 끼따는 대화하는 상대까지 포함해 우리라고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중 2친구는 방과 후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나머지 한 친구에게도 자기들과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겠냐고 의견을 물어봅니다. 철수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이때 우리는 원래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로 한 2친구만 의미합니다. 상대방인 철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상대방을 제외한 우리인 까미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타는 어떤 상황에서 써야 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세 친구가 이제는 중간고사 얘기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친구가 다른 2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시험은 진짜 잘 보자. 이때 우리는 대화하는 상대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끼따를 써야 합니다. 이처럼 까미와 끼따는 개념만 정리해 놓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2인칭 복수 표현입니다. 2인칭 복수는 앞서 학습한 2인칭 단수 표현인 안다와 까무를 활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인 안다의 복수인 당신들은 안다 뒤에 스칼리안을 붙여서 안다 스칼리안 이라고 하면 됩니다. 스칼리안은 모두 전부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를 뜻하는 까무의 복수인 너희들은 안다 스칼리안처럼 까무 뒤에 스칼리안을 붙여 까무 스칼리안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당신들은 안다 스칼리안, 너희들은 까무 스칼리안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 표현입니다. 그들, 그 사람들로 번역이 되며 mereka라고 합니다. 발음에 유의해 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mereka, mereka. 인칭 대명사에 이어 간단한 자기소개 표현을 익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하기에 앞서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먼저 운을 띄웁니다. 소개 도입부의 전형적인 패턴이니 익혀봅시다. 한국어로 소개하다는 끈알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소개하겠습니다. 끈알깐, 끈알깐. 다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제 이름은 마유푸르나마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나마, 나는 사야입니다. 만약 또래 친구에게 내 이름을 말하고 싶다면 사야 대신에 앞서 배운 아꾸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 이름은 까지가 주어입니다. 인도네시아어는 한국어와는 달리 뒤에서 앞으로 수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야나마가 아닌 나마사야가 됩니다. 따라서 문장을 완성하면 나마사야, 마유푸르나마가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마사야, 마유푸르나마, 나마사야, 마유푸르나마. 다음은 첫 만남에서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을 학습하겠습니다. 이 표현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과 호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언어로 보는 문화이야기 시간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름은 주민등록증 상의 이름을 말하며 호칭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을 말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학습해 볼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를 인도네시아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이라는 의문사 아빠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어에서는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빠가 아닌 한국어 누구에 해당되는 시아빠를 사용합니다. 아빠는 사물에, 시아빠는 사람에 사용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따라서 문장을 완성하면 시아빠 나마 안다 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아빠 나마 안다, 시아빠 나마 안다. 제 이름은 네와 아유 지트라와티입니다. 이 문장은 앞서 배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마 사야 네와 아유 지트라와티, 나마 사야 네와 아유 지트라와티. 자, 이제 호칭을 묻는 표현입니다. 호칭은 인도네시아어로 나마 빵길란 이라고 합니다. 빵길란은 호명이라는 뜻으로 호명되는 이름, 그래서 호칭은 나마 빵길란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당신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시아빠 나마 빵길란 안다, 시아빠 나마 빵길란 안다.
대답을 하네요. 찌트라. 찌트라. 자, 지금까지 배운 자기소개 표현을 복습해 봅시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소개하겠습니다. Kenalkan. Kenalkan. 제 이름은 Bayu Purnama입니다. Nama saya Bayu Purnama. Nama saya Bayu Purnama.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Siapa nama Anda? Siapa nama Anda? 제 이름은 Dewa Ayu Citrawati입니다. Nama saya Dewa Ayu Citrawati. Nama saya Dewa Ayu Citrawati. 당신의 호칭은 무엇입니까? Siapa nama panggilan Anda? Siapa nama panggilan Anda? Citra입니다. Citra. Citra. 언어로 보는 문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문화 이야기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의 이름에 얽힌 문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인의 여권을 본 적이 있나요? 인도네시아 여권을 살펴보면 풀네임 란만 있을 뿐 성과 이름을 구분하는 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성과 이름에 구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풀네임에 해당되는 성명만 있을 뿐입니다. 지극히 일부의 종족이나 지역에서 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식민 통치의 경험으로 서구의 영향을 받아 창조된 것이지 원래 인도네시아인들은 성과 이름이 없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이름은 상당히 깁니다. 성과 이름에 구분이 있다면 성이나 이름으로 간단히 부를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없다 보니 인도네시아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호명, 즉 불러주는 호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호칭은 성명의 일부를 사용하기도 하고 원래 호칭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서서 예문을 통해서 Dewa Ayu Citrawati라는 성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경우는 성명의 일부를 줄여서 Citra라는 호칭을 사용한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발리섬의 사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리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한국인들에게는 이국적인 신혼여행지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발리에 가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는 발리의 독특한 장명 문화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첫째 아이는 와얀, 둘째는 뇨만, 셋째는 마데, 넷째는 꽃돛이라고 장명합니다. 다섯째부터는 이 순서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따라서 다섯째는 와얀, 여섯째는 뇨만 이런 식인 겁니다. 발리에서 와얀 하고 외쳐보세요. 수많은 와얀들이 당신을 바라볼 겁니다. 여기까지 언어로 보는 문화 이야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Sampai jumpa.